반갑습니다. 락터 이재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산모들이 겪는 불편한 감, 치질, 그 다음에 오른쪽 쪽에 통증이라든지 안금 정맥류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산모분들이 많이 호소하시는 치질에 대해서 오늘은 말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어느 정도의 산모분들이 치질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느냐, 거의 80%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에 오시는 대부분의 산모분들이 치질 때문에 고생을 하시고 계시고, 물론 그게 이제 약하냐 강하냐 이 정도의 차이지 치질이 없으신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그러면 임신을 하게 되면 치질이 이렇게 악화되거나 또는 없던 치질이 생기느냐, 그 기전을 제가 잠시 설명드리면, 임신을 하게 되면 자궁을 안정시키는 황체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황체 호르몬이 자궁만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대장도 안정을 시키죠. 대장이 안정이 된다는 것은 대장의 연동 운동이나 대장의 움직임이 감소를 한다는 이야기고, 결국은 항문 쪽, 대장 쪽에 있는 우리가 변을 볼 때 변이 이게 연동 운동 또는 장이 안정화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항문 쪽에 머물게 되죠. 대장 쪽에. 대장 쪽에 머물게 되면 결국 그 변이 수분이라든지 나트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비가 시작되는 거죠. 변비가 시작되면, 그러니까 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되면, 그러면 그 주변부에 압박을 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주변부에 있는 혈관들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이 상태를 우리가 치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연히 산모분들은 이러한 기전으로 인해서 이전에 임신 이전의 상태보다는 치질이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치질을 그러면 임신 기간 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이제 항문외과나 산부인과의 의견이 약간은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제가 공통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수술적인 방법으로 접근 안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게 수술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수술을 우리가 반드시 누워서 치질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엎드려서 하게 됩니다. 근데 엎드려서 하게 되면 산모분도 배가 나왔을 때 엎드리면 어떻게 되겠죠? 배 압력이 많이 가해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혈관이 많이 발달한 상황에서 치질 수술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은 많은 출혈, 과다출혈이나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인 염증이나 감염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외과 쪽에서도 그렇고 산부인과 쪽에서도 일단 아주 심각한 치질이 아니라 그러면은 임신 기간 중에는 되도록 수술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서로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럼 임신 기간 중에 그럼 치질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우선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배변 습관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변비를 해소하시는 게 첫 번째 치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임신기간 중에 먹는 철분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변비를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변비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우선 식이섬유나 야채 채소 같은 걸 많이 드셔야 되겠죠. 그리고 보조적인 방법으로 유산균 같은 거 드시는 것도 약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식초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들이 많은데, 이제 양조식초를 하루에 일정량씩 물에 희석해서 드시는 것도 사실은 배변 습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배변 습관을 고칠 수 있는, 그러니까 변비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또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규칙적인 운동, 사실 운동 자체가 장 운동을 활성화시키거든요. 장 운동이 활성화돼야지 배변의 활동이 원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실 때는 절대로 스마트폰을 들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이나 신문이나 또는 여러 가지 책 같은 걸 이렇게 잡지책 같은 걸 들고 와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변기에 앉아 계시고, 그 변기에 앉아 계시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치질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스마트폰은 가지고 가지 마시고, 그리고
그 변자의 온도, 그러니까 앉아 있는 곳의 온도도 차갑게 되면 이게 또 사실 변이 움츠러들어서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따뜻한 곳에서 이제 변을 보시는 게 사실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 말고도 이제 좌욕이 조금 도움이 되긴 하는데, 좌욕의 방법은 우선은 하루에 한 2차례나 3차례 정도 배변 이후에 한 5분 정도 하시는 게 좋고, 물의 온도는 35도에서 38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겁게, 너무 찼게 해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좌욕을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이, 세정제라든지 뭐 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섞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산모분들이 질염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냥 물을 따뜻하게 하셔서 한 5분 정도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그런 어떤 좌욕이라든지 그다음 배변 습관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변비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실 병원에 오셔서 변비약을 처방을 받으시는 게 맞고, 그리고 그러면서 치질이 굉장히 심해졌다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 담당 선생님께 이야기하셔서 저 항문 쪽에 넣는 좌약이나 또는 연고 같은 거를 처방을 받아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쓴다고 해서 그게 애기한테 해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또는 피가 너무 많이 난다든지, 그래서 치질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한 경우에는 너무 그렇게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담당 선생님이나 또는 외과에 가셔서 이렇게 상담을 하신 이후에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기 놓고 난 다음에 치질이 그럼 좋아지느냐? 대부분 8, 90%는 좋아집니다. 애기 놓고 난 다음에 애기 놓고 난 다음에도 저는 이제 좌욕을 계속 하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보통 한 2달 안쪽에 치질이 좋아질 가능성이 거의 8, 90%입니다. 한 10% 정도의 산모분 중에서 임신기간 중에 생겼던 치질이 좋아지지 않고 좀 지속되거나, 그것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2달은 지나보고, 2달 지나서도 치질이 보존이 되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항문외과에 가셔서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은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치질의 가장 안 좋은 한 가지 또 요소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임신기간 중에는 산모분들이 체중이 많이 증가를 하죠. 체중이 많이 증가하면 할수록 치질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체중 자체가 이제 하중으로 걸리기 때문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체중이 많이 드신 분들이 임신기간 중에 자궁이 커지면서 그 항문 쪽이나 직장 쪽에 더 많은 그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체중이 많이 는 사람과 작게 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 체중이 많이 드신 분들이 치질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기간 중에 앞에 제가 설명드린 여러 가지 것들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기 체중을 얼마만큼 적당한 선에서 늘리느냐가 치질을 예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동영상 보시고 난 다음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들 유익한 동영상 제작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거기다가 알림까지 설정해 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